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 그러나 돌아온 건 며느리의 차가운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요양원 보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준비해둔 마지막 선물로 모든 것을 뒤집어 놓습니다. 사랑과 눈물이 뒤섞인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 지금 확인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78회를 살면서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건 언제나 아들 민수와 가족들이었어요. 젊은 시절 가난이 뼛속까지 스며든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가슴이 저려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허리가 휘어지도록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지만 집에 돌아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민수의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했어요. 아버지, 오늘 시험 봤는데 100점 받았어요. 그때 민수가 건넨 시험지를 보며 느꼈던 그 뿌듯함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손톱 밑에 박힌 시멘트 가루와 갈라진 손바닥의 상처들이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모든 고통이 아이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니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대학 입학금을 마련하기 위해 집까지 팔았던 그날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전세로 옮긴 작은 집에서도 민수가 꿈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졸업식 날 검은 가운을 입고 학위증을 받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결혼 준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쁜 며느리 영희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떨림,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대느라 제 퇴직금의 대부분을 써야 했지만 두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민수 부부에게 첫 손주 지훈이가 태어났을 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지훈이 많이 사랑한다. 매일 아침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타주며 아이가 울면 밤새도록 재워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집안일도 도맡아 했어요. 설거지, 빨래, 청소까지 모든 일을 기꺼이 해냈습니다. 퇴직 후 받은 작지만 소중한 퇴직금도 망설임 없이 아들 가족을 위해 보탰습니다. 아이 용품을 사고 생활비를 보태주며 때로는 가족 여행비까지 대주었어요. 제게는 그들의 행복이 곧 제 행복이었거든요. 지훈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저와 보낸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습니다. 작은 손을 잡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꽃과 나무 이름을 알려주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던 그 순간들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어요. 할아버지, 또 이야기해줘요. 지훈이의 맑은 눈동자와 해맑은 웃음소리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정말 잔인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버거워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더니 걷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처음엔 며느리 영희도 걱정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하며 물어보기도 했고요. 하지만 제가 점점 더 도움이 필요해지면서 그 관심은 서서히 부담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지고 가끔 실수라도 하게 되면 영희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 준비도 예전처럼 척척 도와드릴 수 없게 되자 저는 점점 집안의 짐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영희의 말에는 예전의 따뜻함 대신 피로와 짜증이 배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젊은 며느리에게 늙고 병든 시아버지를 돌보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민수도 바뀌었어요. 예전엔 퇴근하면 제게 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런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영희와 아이 걱정, 생활비 걱정으로 표정이 어두워져 갔어요. 저는 최대한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방에서만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고, 필요한 것도 웬만하면 혼자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였습니다. 방에서 쉬고 있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문을 열려는데 거실에서 나누는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아버지는 그냥 요양원 보내요. 집에 계시면 저도 힘들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확고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드디어 꺼내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민수가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계속 집에 계시면 지훈이 교육에도 좋지 않아요. 아이가 자꾸 할아버지 흉내내며 절뚝거리고 다녀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제 모습을 보고 흉내낸다는 것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었던 걸까요? 제가 그렇게 보기 싫은 존재가 되어버린 걸까요? 그렇다면 좋은 곳 알아봐야겠네. 민수의 대답은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주기를, 적어도 한 번쯤은 반대해주기를 바랐는데 그는 그냥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그에게도 짐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들을 떠올렸어요. 아들을 위해 허리가 휘어지도록 일했던 시간들, 손주를 돌보며 행복했던 순간들, 가족을 위해 내어준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습니다. 과연 제가 그들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을까요? 사랑으로 한 모든 일들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것일까요? 며칠 뒤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조용히 방 한쪽 구석에 있는 낡은 서랍을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소중히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제가 젊은 시절부터 조금씩 모아온 비밀 저금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매달 생활비에서 몇만 원씩, 때로는 몇천 원씩이라도 꾸준히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모든 걸 다 주었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지막을 위해 조금씩 준비해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 돈을 모으면서 항상 생각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내가 아들에게 짐이 되는 날이 올 텐데, 그때 마지막으로 줄 수 있는 선물을 준비해두자. 통장을 들여다보니 적지 않은 금액이 적혀 있었어요. 수십 년간 모은 돈이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그 돈에 담긴 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한 장 써내려갔습니다. 민수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내 장래를 위해 준비한 게 있다. 이 돈은 내가 힘들 때 쓰라고 모아둔 것이다. 아버지를 짐처럼 여겨도 괜찮다. 하지만 기억해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걸. 편지를 쓰면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어요. 아직도 아들이 사랑스럽고
그의 앞길을 위해 마지막까지 무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버지한테 잠깐 와봐라. 아들은 무거운 표정으로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마 요양원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았을 겁니다. 앉아봐. 저는 침대 끝자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버지, 민수가 입을 열려고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네, 말 들을 건 다 들었다. 요양원 보내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희 대화를 들었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괜찮다. 정말 괜찮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대신 아버지가 내게 줄 게 하나 있다.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민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영문을 모르는 표정으로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열어봐. 민수가 봉투를 뜯자 예금 증서와 편지가 나왔습니다. 통장 잔액을 본 민수의 눈이 크게 벌어졌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어디서 이런 돈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모은 거다. 아버지가 다 썼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은 내 미래를 위해 이것만큼은 남겨둔 거였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짐처럼 여겨도 괜찮다고 썼다.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살아가는 동안 너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사람이 있었다는 걸. 그게 아버지의 자랑이자 행복이었다는 걸. 편지를 다 읽은 민수는 끝내 주체할 수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아들은 제 발치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울었어요. 어른이 된 후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뭘 죄송하다고 그러냐? 아버지가 이제 늙어서 짐이 되는 게 사실인데.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민수의 울음소리를 듣고 영희도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며느리의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아버님, 영희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안도했어요. 제 마지막 선물이 그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영희야, 너도 힘들었을 거다. 시아버지 모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버지가 안다. 아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영희도 무릎을 꿇고 저에게 사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집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요양원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집에서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영희는 다시 예전의 따뜻한 며느리로 돌아왔어요. 제가 넘어질까봐 화장실 가는 길에 손잡이를 설치해주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며 무엇보다 예전처럼 웃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오늘 지훈이가 할아버지 이야기 계속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랑 놀고 싶대요. 민수도 달라졌어요. 퇴근하면 제 방에 와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주말에는 함께 산책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좋은 일이 있었어요. 승진 소식이 있어서요. 그래. 우리 민수 정말 잘했구나.
그런 대화들이 다시 자연스러워졌어요. 가장 기뻤던 건 지훈이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저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할아버지로 여겨주었어요. 할아버지, 오늘도 이야기해줘요. 그럴까? 그럼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볼까? 지훈이의 맑은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몇 달이 흘러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준 그 돈이 진짜 선물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진짜 선물은 가족들이 다시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 그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께서 주신 돈으로 지훈이 교육비를 마련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게 아니다. 그 돈은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기 위한 계기였을 뿐이야. 영희도 거들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아버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아니다. 너희들이 나쁜 게 아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있는 거다. 중요한 건 깨닫는 거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어요.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지금 저는 여전히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몸은 예전보다 더 불편해졌지만 마음만큼은 전보다 훨씬 평안해요. 민수는 승진을 했고 영희는 작은 부업을 시작해서 집안 형편도 나아졌습니다. 지훈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여전히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좋아해요.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아빠를 사랑해요? 어느 날 지훈이가 순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게 바로 가족이란다. 지훈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게 가족이야. 그럼 나도 할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지훈이의 대답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했던 그 비밀 저금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평생에 걸친 사랑의 증거였고, 가족에게 잊지 못할 깨달음을 준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만약 그때 그 돈을 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저는 정말 요양원에 가게 되었을 것이고, 가족들과는 점점 멀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평생 모아둔 그 작은 선물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묶어준 것 같아요. 요양원이 나쁜 곳은 아니지만 역시 가족과 함께하는 게 최고라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지금 이 순간 거실에서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제 마지막 선물은 돈이 아니라 가족에게 깊은 사랑의 의미를 깨우쳐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